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편 영상에 이어 최강의 전투민족 1, 2, 3위를 공개하는 2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민족은 적은 인구와 황인종의 신체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과 격투기 선수들을 연이어 배출하며 전투민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인구수 대비 가장 강력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온 민족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한민족의 땅에 쳐들어온 침략자들은 적은 인구와 작은 땅덩이를 보고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대부분 좌절했습니다. 특히 수나라와 당나라, 거란족 등은 수십만에서 백만에 달하는 군대를 동원해 한민족을 침략했지만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패배했죠. 물론 침략자들 중엔 간혹 한민족의 정규군에게 승리하고 수도를 함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그랬고 임진왜란의 왜군이 그랬죠. 하지만 그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의 게릴라 전술에 끝없이 고통받다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고향 가는 길에 매복한 한민족 군대에게 섬멸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사유에 랭크된 몽고족의 원나라도 한민족의 고려를 우습게 보고 군대를 보냈다가 크게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약 3개월이면 한민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려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데 무려 30년이나 걸렸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총사령관이 저격을 당해 전사하는 굴욕도 당하는데요. 당시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를 저격하여 전사시킨 사람은 정식 군인이 아니라 성에 잠시 머물고 계시던 김윤후라는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민족들 사이에는 간혹 절정의 무림고수들이 숨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한편 한민족이 주권을 잃었던 적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뿐이었는데요. 이 35년 동안에도 한민족의 독립투사들은 특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수많은 일제의 수뇌부들을 사살하거나 폭사시키며 전투민족으로서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이렇듯 한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늘 압도적인 적들을 상대로 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민족을 지켜내고 지금은 당당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랐죠. 이런 점을 참작하여 한민족은 인구 극복과 불굴의 의지 가산점을 받아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여담으로 한민족은 키보드를 잡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투력이 상승, 세계 1위의 전투민족이 된다고 합니다. 한글은 세계 어느 나라의 말보다도 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언어거든요. 비엣 쪽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슈퍼 세이브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순박한 민족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누군가 그들을 건드리면 매우 잔혹하고 집요한 전사들로 변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엣 쪽도 한민족처럼 인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역사적으로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대군을 몰고 쳐들어올 때마다 모두 격파해버리는 엄청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유에 랭크된 몽고족의 원나라가 전세계를 휩쓸고 다닐 당시 원나라는 자신들의 군대에다가 수십만의 한족 병사들까지 동원하여 비엣 쪽을 3차례에 걸쳐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쩌능다오 장군의 지휘 아래 격렬하게 저항한 비엣 쪽에게 매번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애꿎은 병사들 목숨만 버린 채 베트남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한편 비엣 쪽은 최근 70여 년간의 현대사 속에서도 전투민족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의 두뇌는 게릴라전에 특화되어 있어서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가진 서양의 침략자들과 싸워서도 결국엔 승리하고야 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비엣 쪽은 1946년 베트남을 식민지로 집어삼키려던 프랑스군과 인도차이나 전쟁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베트남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었는데요. 승리는커녕 결국 비엣 쪽의 게릴라전에 휘말려 고전을 거듭하다가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여러 개 사단이 베트콩 부대에게 항복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약소국인 베트남을 상대로 총 7만 명이 전사하며 망신을 당하고 결국 다시는 베트남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엣 쪽의 슈퍼세이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천조국이라 불리우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차례였는데요. 1965년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군은 엄청난 공군력을 포함한 세계 1위의 군사력으로 자신들에게 게릴라전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쳤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도 지원을 요청, 미군을 제외하고도 10만 이상의 연합군 병력이 미국을 도와 함께 싸우도록 합니다. 연합군은 전쟁 내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비엣 쪽이 게릴라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엄청난 융단 폭격을 퍼부어 초토화를 시킨 다음 육군을 진격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게릴라의 대가인 비엣 쪽은 땅굴을 파고 숨어있다가 폭격이 멈추면 올라와 멀쩡하게 싸웠다고 전해지며 여자와 노인들까지 노련한 군인들로 변신하여 연합군과 맞서 싸웠고 이렇게 흉악한 함정들도 설치하여 연합군들을 괴롭힙니다.
연합군은 계속 데미지를 받으면서 힘든 전쟁을 이어가게 되죠. 한편 베트남전에서 연합군의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비해 쪽의 야간 기습과 사방에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분명 주위에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깊은 잠에 빠져든 연합군들에게 사방의 땅굴에서 은밀하게 올라온 비해 쪽들이 다가가서 칼로 그들을 암살하고 유유히 사라진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는 3위에 랭크된 한민족도 미국을 도와 참전하였는데요. 한민족은 전투민족답게 비교적 잘 싸웠지만 비해 쪽의 게릴라 전술에 꽤나 고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한민족도 미국을 캐리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미국과 함께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해 쪽은 엄청난 전투민족임이 확실하고요. 한미연합군 격퇴 가산점을 받아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1위. 잘 나가다가 이건 뭐야 싶으실 텐데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로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마오리족은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최강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1800년대까지도 신석기 시대 수준의 문명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부족 간의 전쟁이 터지면 그 누구도 절대 도망치지 않고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소위 멸망전을 벌인 뒤에 상대의 시체를 먹는 아주 흉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식인 풍습을 가졌던 이유는 전사의 신체에 고유한 마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시체를 먹으면 상대방의 마나를 자신에게 흡수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한편 마오리족은 싸울 때마다 한쪽이 전멸하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싸움 대신 하카라는 전통춤을 만들어 서로를 위협하는 춤을 추고 한쪽이 쫄아서 도망가면 싸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인구수를 늘려갑니다. 그렇게 마오리족 형님들이 평화롭게 고구마 농사도 짓고 돼지도 기르며 살던 뉴질랜드 땅에 드디어 서양 세력이 나타납니다. 1643년에 처음 나타난 세력은 바로 네덜란드였는데요. 그들은 마오리족이 신석기 시대 수준의 무기를 가진 데다가 활조차 없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고민 없이 마오리족 전사들에게 빵빵 총을 쏘며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이었다면 총소리 한 방에 모두 벌벌 떨며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겠지만 마오리족 전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싸움을 못해서 근질거렸던 마오리족 전사들은 이참에 물 만난 고기마냥 그들의 주무기인 나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돌격합니다. 그리곤 당황한 네덜란드인들을 간단히 도륙내버리고 그들의 시체도 먹어치워버리죠. 가까스로 도망치며 그 모습을 본 생존자들은 벌벌 떨며 네덜란드로 도망쳤고 다시는 뉴질랜드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운으로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짐작하시다시피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역사상 가장 큰 식민지를 확보했던 대영 제국의 정규군이었으니까요. 1800년대 중반 영국군은 최신식 무기를 앞세우고 뉴질랜드를 침공합니다. 마오리족의 용맹함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영국군은 제법 체계적으로 마오리족 요새에 포격을 가하며 차근차근 마오리족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영국군의 시야에 마오리족 요새로 보이는 한 건물이 포착됩니다. 그 건물은 겹겹이 벽으로 보호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건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영국군은 그 건물에 족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포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 건물은 다름 아닌 마오리족 조상들의 만화가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마오리족의 성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뿔싸! 이후 자신들의 만화가 손상되었다고 여긴 마오리족 전사들은 분노하여 영국군에게 돌격합니다. 잘 훈련된 영국군은 네덜란드와는 달리 비교적 침착하게 마오리족 전사들을 향해 사격을 해보지만 웬걸 이게 사람이면 총을 한 대 맞고 쓰러져야 정상인데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마오리족 전사들은 총알을 몇 방쯤 맞아도 비명 하나 안 지르고 그대로 돌격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군 진영으로 돌격한 마오리족 전사들은 그들의 주무기인 밥주걱 아니 파투를 휘둘러 영국군의 뚝배기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무 주걱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고요? 마오리족의 피지컬을 보실까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건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투력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전투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에도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오리족 전사들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태연하게 전통춤 하카를 추고 적진으로 돌격해 독일군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며 그들은 한국전쟁에도 참전해 크게 활약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많은 부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오리어는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가를 부를 때 마오리어로 먼저 부른 뒤에 영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역시 마오리어와 영어가 함께 서비스되고 있죠. 마오리족은 대학 입학에 가산점이 주어지며 정부의 복지 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받는 등 서양에게 침략당한 원주민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오리족들이 속한 뉴질랜드는 몸싸움이 험하기로 유명한 럭비 종목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은 속칭 올블랙스로 불리는데요. 까만 옷을 입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여 마오리족 출신 선수의 지휘로 다 같이 하카를 춘 뒤에 경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하카는 현재 뉴질랜드뿐 아니라 호주, 영국에서도 환영받으며 요즘은 영국의 전통문화 대접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오리족은 신석기 수준의 문명으로 총기 문명을 격파한 문명 극복과 전투의 신가산점을 받아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두 편에 걸친 세계사로 본 전투민족 순위 연재가 끝났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아낌없이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역사와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